주니까 많이라 뭐. 원래가 많이 주는 아래가 손이 크잖아요. 이곳에서 터를 잡고 장사한 지 무려 12년. 연간 억대 매출로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워낙 유명해져서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한 뭐 맛집 은 아닌데 맛반찬거리 그렇죠 뭐 지금은. 진짜 너무 맨주먹으로 시작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고 참 뭐 잠도 그냥 남잘 때도 일하고. 지금은 잘 나가는 반찬 가게 사장이지만 그녀는 원래 20년간 주부로 살아왔답니다. 그런데 어쩌다 시장에 나오게 된 거냐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남편 덕인 것 같아요. 돈 벌 수 있는 계기가. 남편이 이렇게 예전에 사고를 쳤기 때문에 제가 악착까지 더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 반찬 가게를 차렸다는 미자 씨. 그녀가 오늘의 주인공일까요? 두 번째 내조의 여왕을 찾아 떠난 곳은 혼자 없어예. 푸른 빛이 아름다운 섬 제주도입니다. 제가 또 제주 출신이잖아요. 언제 봐도 참 정겹고 예쁘네요. 그런데 이곳에도 내조의 여왕이라면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한 사람이 있답니다. 바로 13년간 주부 생활을 접고 된장 사업을 하게 됐다는 부정선 씨인데요. 그녀 역시 사업에 뛰어들게 된 이유가 있답니다. 집에 빚이 많이 생겨서 나라도 나서서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어머니한테 배운 된장이 전부였었거든요. 장독 40개로 시작했던 된장 사업. 지금은 무려 400개로 장독이 10배로 늘어났다네요. 어머니 솜씨를 물려받아 시작한 된장 사업이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 거죠. 된장을 팔아서 2억 정도 매출을 올려요. 우와, 돈 정말 잘 버시네요. 남편의 빚을 청산하고 이제는 인생의 빛을 보고 있다는 정선 씨. 과연 둘 중 남편의 카드 빚을 청산한 엄마는 누구일까요? 솔직히 어렸을 때는 좀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었죠. 카드 빚이랑 그다음에 이모저모 이렇게 또 남들한테 돈 꿔주고 못 받고 이런 것들. 어머니가 버는 생활비로 그걸로 좀 한동안 생활을 한 적이 있었죠.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4시. 엄마 허미자 씨의 하루는 누구보다 일찍 시작됩니다. 농산시장 장보러 가지. 습관화가 돼서 몰라요. 습관이 됐어. 일찍 일어나는 건 습관 됐지. 오히려 무조건 살면서 9시 넘어까지 뭐 잠자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집안에 억대 빚을 갚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살던 아파트까지 팔아야 했던 지난 아픈 날을 떠올리면 부지런을 떠올 수밖에 없답니다. 물건 희싱하고 직접 구매를 해야지 또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게 다 좋아요. 직접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피곤하시죠? 아유, 이걸 되게 해야지. 안 그냐? 요즘 같은 시대에 가게 식재료는 배달을 시키는 것이 다반사지만 미자 씨의 대박 반찬 가게 비결은 바로 이 부지런함에 있었습니다. 뭐든지 직접 맛보고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린다고 하네요. 멸치는 먹어보고 사야 돼. 눈으로만 봐서 안 되는 거야. 사이즈는 좋은데 너무 짜. 비싼 건 다 이유가 있는 게. 비싼 게 안 짜. 딱 하루치 장사할 양의 식재료만 구입하는 것이 미자 씨의 장사 비법이랍니다. 한편 그 시각 미자 씨의 남편 상호 씨도 가게에 나왔습니다. 사고 뭉친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반찬 가게 사장님 아내의 충실한 직원이랍니다. 물 올려주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포장하고 그다음에 어지간한 정리 정돈 다 해놔야 되지.
장을 보러 갔던 아내가 도착했습니다. 또 들어오면 돼. 빨리 내려놔요. 막걸리는 있나요? 웬 막걸리? 막걸리. 약을 일려고 가지고 막걸리 하나만. 그런데 남편 상호 씨 나머지 드리나요? 손에서 좀처럼 막걸리를 놓지 못하네요. 술 드시고 싶어서 그런 거 맞죠? 아이, 먹고 싶겠지. 엄청 먹고 싶지. 하지만 못 먹어. 아유, 술을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내 지금 술을 안 먹잖아, 아예. 완전히 껴있잖아. 많이 바뀌신 거 보네. 많이 바뀌었지. 32년 전 꽃같이 예뻤던 20살에 상호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 소홀했던 남편과 산다는 건 쉽지 않았죠. 옛날에는 많이 힘들었죠. 빚은 뭐 말할 수 없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애들 대학 학비도 없었고 전세금도 없었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고민까지 할 정도였고. 힘들었던 미 자신의 가족을 살린 건 바로 이 반찬 가게.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 반찬 가게는 사실은 생각도 못했었어. 근데 아는 지인이 와서 우리 반찬을 먹어보고 너무 맛있으니까 이건 나한테 좀 팔아라. 아니면 이 실력 가지고 왜 집에서 다른 데 왜 다른 생각하냐. 그래서 이 실력 가지고 반찬 가게 한번 차려봐라. 그런 제의를 받았어요. 20여 년의 주부 생활이 헛되지 않았네요. 주부 구단의 손맛 덕에 억대 매출을 자랑하는 반찬 가게 사장이 됐으니 말이죠. 정선 씨 하루도 바삐 흘러갑니다. 된장 사업을 한 지 7년 만에 손님들이 부쩍 많아졌기 때문이죠. 다 익었다. 사장님, 된장 사러 왔다. 아이고, 빨리 없어. 맛줄 보세요. 네. 진해요. 아우, 맛있네. 그 시간은 작년에 담은 거. 맛 괜찮아요. 네, 막 좋아. 그지? 어쨌든 그때 끝에까지 이렇게 음미하지 먹으니까 그 진한 게 느껴져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가만 있어요. 사실 정선 씨는 된장을 만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제주도 토박이지만 도시 생활을 동경했었고 20살 때부터 부산에 가서 학원 강사 일을 했죠. 하지만 제주도 남자를 만나야 한다는 친정어머니의 고집 때문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머니까 외국으로 머니까 육제 보내면 만나지도 못하고 제주 사람이 좋다고. 결혼 생활 2년 만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빚 때문이었죠. 빚 독촉 때문에 진짜 죽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한 몇 달 정도는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당시 젖먹이었던 아이를 생각하면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뭐 할 거 있으냐? 해주려고 장난 아니. 빨리 골라게 해나 바쁘다. 늘 밖으로만 겉돌며 가정에 무심했던 남편도 그녀의 노력 덕에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래 들어서 진짜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요. 사람이 나이가 먹는지 되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빚을 진 후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나 작은 창고에 살아야 했을 정도로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벼랑 끝에 가정을 구한 건 아내 정선 씨였죠. 미안했죠, 솔직히. 항상 아내한테는 고맙다는 생각은 마음속에만 있고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된장의 재료로 쓴다는 브로콜리 밭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의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어떤 거야 이거? 이들 다 이거 다 이렇게 작살나버리고 이렇게 키워놓은 것들.
어디가 버랭이가 드글드글했단 얘기일까? 이거 다 버랭이 먹은 거라고 버랭이. 아이고 참 구멍이 뽕뽕 다 뚫려가지고 약만 안 친다고 유기농이 되는 게 아니고 물건을 만들어야 되잖아. 중요한 거는. 아내의 유기농 농사법이 영 못마땅한 모양입니다.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먹었을 때 그냥 생으로도 먹었을 때 안전한 농산물 그게 나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기농 농산물만을 고집하는 아내가 고생스러워 보여서 답답한 마음이 든다는 태아 씨. 아내를 향한 남편의 표현은 여전히 서투네요. 아버지 같으신 경우에는 그때 당시 뭘 하신다고 하셨는데 뭘 하셨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반찬을 만드는 미자 씨도 온종일 가게에만 있습니다. 남편은 어디 있냐고요? 아내가 반찬을 만들면 바로 옆에서 음식을 담는 포장 담당이랍니다. 아내만큼 남편 상호 씨도 열심히 일을 하네요. 이렇게 꼭 붙어서 일하니 참 보기 좋구만. 그런데 상호 씨가 갑자기 가게 밖으로 나오네요. 어딜 가나 했는데 근처 과일 가게로 놀러 간 모양입니다. 치킨집에 문을 닫은 영동 씨. 이용집으로 새 식구의 빨리 먹고 가봐야 되겠네. 어떻게든지 요리 밴들 저리 밴들 빠져나오고 뭐 어디에 걸려도 걸려요. 예? 이거 갖고 가 빨리. 예? 가자고. 급히 발길을 재촉해보지만 카메라에 다 찍혔거든요. 나는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어. 여기저기 다 쑤시는 거지. 웬일로 오늘 오래 일한다 싶었습니다. 일보다 놀러갈 궁리하기가 더 바쁘다는 남편 상호 씨. 특히 오랜 취미인 낚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답니다. 몰래 낚시도구를 챙겨놓는 치밀함까지. 낚시 간다 그러면 어떻게든 빠져나가. 어떻게든. 바빠서 가지 말라 그러면 미리 약속 잡아놓고서 언제 간다 그러면 딱 그냥 가. 어디로 낚시를 하러 갈까? 장소를 알아보는 중이랍니다. 배짱이가 따로 없네. 아우 얄미워. 남편이 가게를 빠져나간 걸 알면서도 미자신 반찬을 만드느라 바쁩니다. 아니, 이거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게에서는 그냥 포장이 안 돼가지고 손님이 밀려오지. 가게 포장이 안 되지. 이렇게 바쁜데 낚시까지 간다니까 미치겠어요. 그냥 터지고. 그래도 많이 잡아올 땐 이쁘죠. 예, 조금 잡아오면 어떻게야. 봐줘야지. 유기농 농사는 안 된다는 잔소리 대장 남편을 둔 정선 씨. 놀기 좋아하는 배짱이 남편도 그저 사랑스럽다는 무한 긍정 미자 씨. 과연 둘 중 카드 빚으로 사고를 친 남편 대신 집안을 일으킨 내조의 여왕은 누구일까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악착스럽고 독하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 중독자? 네, 그 정도로 1년 내내 365일 일만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김장철을 앞두고 정선 씨의 된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 쉴 틈 없이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직접 콩을 삶아 된장을 만들다 보니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죠. 이럴 때면 근처에 사는 친정어머니가 오신답니다. 날 무사 불러와. 안 줍서 매주 만들게. 이제 발방이나 만들 거. 삶은 콩을 일일이 뭉갠 후 하나하나 직접 빚어야 하는 된장. 처음에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지 않아 속상해하는 딸의 모습에 어머니의 마음도 편치 않았다고 하네요. 아팠지. 하얀 허꿈도 엮어서 루비랑만 딱 작업하자는 한 작업이 곱게 안 되는 파치로 돈이 안 나와. 이렇게 바쁜 날에는 친정 아버지까지 나서서 일손을 돕는다고 합니다.
농사는 정말 하기 싫었어요. 자랄 때부터 제일 하기 싫은 게 농사였고 너무 힘드니까 하기 싫었는데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거기서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그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농산일에 된장 사업까지. 남편의 빚 때문에 정선 씨는 쉼없이 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업이란 건 쉽지 않았죠.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주변의 지인들이 다 부지로 사줘서 저희가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후부터는 정말 팔로가 너무 많이 막혀서 그때부터 너무 힘들었죠. 그녀는 사람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특별한 된장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를 했습니다. 잔대란 녀석인데 좀 더 커야 되는데 각종 약초를 활용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죠. 약초 간장에 쓸 녀석들, 약초 된장에 연구 끝에 잔대 된장부터 하수어 된장까지 약 20가지의 된장을 개발했고 5년 전부터는 고정 판매처도 생겼답니다. 납품 가야 돼요. 즐겁게 행복하게 열심히 달려서 갖다 드려야죠. 주로 마트나 학교 급식소로 일주일에 2번씩 약 40kg 정도의 된장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된장 만들기부터 배달까지 모든 역할을 홀로 하고 있지만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어 신바람 난다네요. 억대 매출을 올린 된장 사업의 비결은 바로 이 끊임없는 노력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작업장에 된장 학교도 열었답니다. 많이 먹으면 짜요. 자, 짜요. 조금씩 먹어봐. 된장이 맛있네. 아, 진짜 맛있대. 아유, 요요요 된장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부지런함에서는 반찬가게 미자 씨도 지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홀로 150여 가지의 반찬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데요. 해도 끝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다 못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다 못할 때가 허다해. 아이고 힘도 좋으시네. 기운도 있어야 돼. 어? 약해가지고 미리미리 하면은 이것도 못해. 행여나 맛이 변해 손님이 끊어질까 반찬 만드는 것만큼은 미선 씨가 직접 하는 일이랍니다. 어머나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아우 이걸 다 만들려면 정말 힘드시겠다. 항상 깨지지. 머리도 아니라 그냥 한번 꾹 눌러. 그럼 땀이 그냥. 오늘은 바로 근처 시장으로 반찬을 팔러 나간다고 하는데요. 비가 내리나 눈이 내리나 장사가 잘 안 됐던 초창기 시절부터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직접 가서 반찬을 팔았다는데요. 영업이죠. 이렇게 나가게 되면 내가 명함을 돌리거든. 그야말로 노점 판매였기 때문에 건물 경비원들에게 쫓겨나기를 수십 번. 서글픈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자 씨는 반찬 판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나와 일하는 시장 상인들이 가장 배고플 시간 오전 10시. 그때에 맞춰 김밥과 반찬을 팔러 온다고 합니다. 아, 정말 생각 잘하셨네요. 그렇게 가져온 반찬을 다 팔았습니다. 이렇게 번 돈이 무려 50만 원. 반찬 장사 정말 대박이시네요. 맛있는 거 딱 눈에 봤을 때 뜨뜻한 게 막 그냥 뜨끈뜨끈한 김밥이랑 이런 잡채 같은 게 있는데 눈을 보고 안 사고 되죠? 사야지.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까지 나오기 위해서 하기에는. 맛있게 드셔주니까 재밌잖아요. 기분 좋잖아. 이분들도 좋고 저도 좋고. 약초를 이용한 된장으로 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부정선 씨.
엄마의 손맛과 영업 전략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반찬 가게 허미자 씨. 남편의 카드 빚을 청산하고 빚더미 집안을 일으킨 내조의 여왕은 누구일까요? 사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아들이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엄마.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로 온다고? 나 지금 가려고 하는데 가도 돼요? 알았어요. 갈게요. 왔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고? 아들이 찾아온 내조의 여왕은 과연 부정선 씨일까요? 허미자 씨일까요? 왔어? 아빠의 카드 빚을 청산한 엄마는 바로 허미자 씨입니다. 고마워. 딱 보니까 내가 필요한 거네? 이제 찬바람 불잖아. 빨리 오세요. 또 누가 오나요? 멀리서 다가오는 사람은 바로 사고뭉치 아빠 상호 씨. 어머나 로맨틱하기도 해라. 예쁘다. 아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어. 고마워요. 근데 조금 더 아내의 웃는 얼굴이 좋으면서 괜히 쑥스러워 하시네요. 고마워. 아유, 내가 안아줄게. 아유, 누가 수고하셨어요. 미안한 점이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게 사람이잖아. 진짜 미안하지. 많이 이제 나아졌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내가 힘 닿는 데까지는. 철부지 남편이 예쁘기만 한 미자 씨와 그런 아내가 있어 행복하다는 남편 상호 씨. 천생연분이 따로 없네요. 그렇다면 정선 씨를 찾아온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남편 태아 씨였습니다. 아내를 위한 밥상을 준비했다는데요. 사실 태아 씨인 잘 나가던 운수업이 사기를 당하면서 빚더미를 떠안게 된 거라네요. 유기농 좋아하니까 듬뿍 이 정도 놔야 돼. 아내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야, 이게 뭔 일일까? 남편이 준비한 밥상에 정선 씨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지네요. 진짜 밥 많네. 넌 많이 먹어라.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해줬는데 밥상을 손수 받아보니 기분이 확 다르네. 아주 살만합니다. 뭐 하는가 보니까 앞으로 자주 시간 날 때마다 이 음식을 그 맛은 없지만은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애들도 무엇을 하던 정말 열심히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이 정말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아내이자 엄마였기에 달려온 고생스런 지난 날들. 지켜야 할 소중한 가족이 있었기에 내조의 여왕이 될 수 있었던 거겠죠. 고생 많으셨습니다.